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내일 재판 앞두고요. 최종 진술을 어떻게 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단이 좀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 쪽에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각하를 시게 된다. 이런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각하를 시게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절대 임기를 단축시키는 이런 데 전제한 이런 개헌 이런 거는 게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도 이제 단호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개헌 자체는 이게 필요한 아젠다지만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도 제한해야 되고요. 여러모로 이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거래하는 식으로 내가 임기를 좀 양보할 테니까 복귀시켜 주세요. 이게 얼마나 비굴한 겁니까?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은 하야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임기를 단축하거나 이런 데 거래하는 식의 이런 거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그런 거래를 시도하는 이런 데 짓은 안 합니다.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당당하게 정도, 큰 길로 대도무문, 큰 길로 갑니다. 아마 이제 지금 계속 이제 6필로 직접 이제 최종 진술을 다듬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인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세 가지 아닙니까? 세 가지. 바로 이제 종북 좌파 척결, 그 다음에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검증한다. 이런 이제 세 가지이기 때문에 계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귀했을 때 세대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국정을 개혁할지, 어떤 에게 비전을 제시할지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런 당당한 태도로 이제 최종 진술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최종 진술 끝나면 이제 선고 기일은 이제 바로 잡지는 못할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 이제 이틀 전에 보통 선고 이틀 전에 통지해 줍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날 선고하면 3월 한 7, 8일에 양쪽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선고 기일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는데 옛날에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때는 11일, 14일 얼마 안 걸렸는데 이번에는 여러 데 쟁점이 많아서 의외로 길어지고 재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계엄령이 적법하냐, 포고령 문제, 체포 문제 또는 이제 국회 장악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선관위 장악 이런 모든 쟁점별로 의견이 많이 엇갈리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마흔여기도 선고 2시간 전에 재개한 적이 있듯이 과연 이게 순탄하게 평의가 돼서 옛날처럼 이게 한 10 며칠 만에 다 결론가 나올지 상당히 좀 이번에는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게 결론을 못 내리면 오히려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게 오히려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막 대립이 되잖아. 이러면 이게 그냥 미루어버리는 거죠. 헌재법 51조에 따라서 헌법재판을 중단하고 내란제 재판을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내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형사재판을 지켜보겠다. 헌재 절차를 중단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대통령 복귀가 1년 이상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헌법재판이 중단돼 버릴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인용보다. 오히려 저는 기각을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기각시켜야지. 이걸 이제 자기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그냥 형사재판 보고하게 그냥 중단시켜버리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조속하게 복귀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지금 법조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오히려요. 인용 기각 이거보다 요즘 각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좀 말씀드리려요. 각하가 뭐냐. 각하라는 게 소송 요건을 못 갖추면 각하거든요. 일반 우리가 행정소송할 때 보면요. 일반 행정소송이나 이제 다른 헌법소송을 보면
주로 이제 각하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원고 적격이 없다. 청구인 적격이라 하죠. 예를 들어 이제 자기 권리가 침해돼야지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청구인 적격이 없으면 그냥 각하시켜 버려요. 재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소이익이 없다. 재판할 실익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탄핵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 요즘 이게 말도 안 되는 뭐 윤 대통령 암살설까지 녹긴 놓는데 하여튼 이런 경우는 이게 재판할 필요 없잖아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미 공무원 관계 종료되면 파면시킬 필요 없잖아요. 특별한 사유로. 이런 식으로 이게 재판할 필요가 없는 이걸 소익이 없다는 거래요. 이러면 이게 각하되고요. 지금 헌법재판에서 탄핵재판에서 이제 각하가 되는 경우 옛날 노무현 때도 각하 한 명이 있었다거든요. 노무현 사건에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가 3명, 그 다음에 기각해야 된다가 5명,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각하시켜버리는데 이건 재판거리가 안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요, 제가 재판관이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각하시킵니다. 이게 재판거리가 안 돼요. 왜 각하시키느냐? 탄핵재판의 제일 중요한 각하 사유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국회 의결하고 그 다음에 그 재판 대상이 불일치한다. 이러면 이게 각하시켜야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회 의결할 때는 이게 사람을 집단 학살해가 사람을 한 100명을 죽였네? 이래가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사람 죽인 게 책임이 없잖아. 사람 죽인 건 없어. 그냥 사람 한 명을 이렇게 때리 패가 폭행을 했다. 그럼 이게 똑같습니까? 사람 100명 죽인 걸로 국회 의결했는데 나중에 그게 그냥 폭행밖에 일부 없더라. 또는 이게 뇌물을 한 1000억을 받아먹어가지고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헌정하니까 뇌물을 받은 증거가 없어. 뇌물은 없다고. 그냥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있더라고. 김영란법. 뇌물을 갑자기 김영란법 위반으로 탄핵한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회 의결하고 그다음에 심판 대상이 본질적으로 불일치한다. 이럴 때는 각하가 맞죠.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생각도 그렇지만 요즘 급부상하는 게 국회 통과될 때는 어마무시하게 그냥 내란죄를 범했다고 했잖아. 계엄이라는 게 중립 용어고 내란이라는 거는 이미 범죄라는 가치 판단이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범죄, 형법상의 범죄가 돼야 내란이죠. 형법상의 범죄가 안 되면 내란이라는 말 쓰면 안 되고 그냥 계엄이라고 해야 되지. 계엄인. 계엄. 다르잖아. 의감이. 따라서 저는 국회 소추할 때 그냥 계엄이 헌법에 반했습니다. 이렇게 소추했으면 탄핵 안 된다고. 근데 그때는 마치 이게 형법상의 엄청난 내란죄를 범해서 뭐 권력을 찬탈하고 장기 집권하고 국회를 마비시 없애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통과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란을 통째로 다 빼버리잖아요. 그냥 계엄의 위협 이거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과연 같으냐? 전혀 사유가 다르면 이게 각하다. 이런 게 하나 각하 사유가 있고요. 또 이제 각하로 보는 이유 중에 많이 나오는 게 국회 소추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각하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나 노무현 때 보면 국회에서 이제 법사위를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재량처럼 돼 있어도. 근데 꼭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런 기초조사도 없이 신문 찌라시 하나 가지고 그냥 탄핵했다. 법사위에 아무 조사도 없이. 이러면 각하를 주장하는 재판관들이 있어요. 실제 박성재 장관 오늘 재판하잖아요. 박성재 장관도 이제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회에서 아무런 조사도 없이 그냥 내란을 방조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가에서 제2의 계엄을 획책했다. 그러고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째려봤다. 이거 3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거 아무런 조사가 없었거든요. 내란 방조한 거는 기초조사도 안 했잖아. 그냥 탄핵했잖아. 그건 해야지요. 의문 아니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건 해야죠. 해야죠. 그 다음에 안가가 어떤 성격인지 그것도 조사를 했어야죠. 아무 조사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소추 통과되니까 그러면 이게 각하다 이 말이죠. 근데 저는 윤 대통령도 조사 안 한 거는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게 일사부재리가 있거든요. 일사부재리. 원래는 이제 법률안은 동일회계에서는 이제 2번 하면 안 된다. 이게 법률안이고요. 근데 탄핵이나 개인의 신분에 관한 거는요. 이거는 이게 동일회계든
동일회가 아니든 이거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왜? 그 취지에 맞거든요. 사람의 징계 문제를 놓을 때까지 이게 계속 2번, 3번, 10번 징계위원회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징계위원회 한 번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이게 그냥 징계 끝난 겁니다. 이게 상식이죠. 따라서 이게 일반 법률처럼 일사부재를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은 새로운 이게 그 본질적인 사정 변화가 없는 한, 새로운 비리, 징계 혐의가 나오지 않는 한 동일한 건은 이게 한 번만 해야지, 한 번 기각돼서 될 때까지 무한 탄핵한다. 이거는 이게 명백한 절차 위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윤 대통령 재판이 각하되어 있는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이제 국회 의결이 계속 반복된 거, 이게 문제고요. 두 번이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예 국회 의결 사유와 재판 사유가 전혀 다르다. 이러면 이게 각하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제 그 법조계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 재판관들, 현재 재판관들 중에 뭐 정영식이든 조한창이든 김복현이든 누구든지 꼭 기각만 생각하지 말고 아예 원천적으로 각하시켜버리면 돼요. 어차피 인용이 6개가 놓여야지 6명이 돼야 인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게 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각하다. 이렇게 국회를 경고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기각을 시키는 거죠. 기각은 어떨 때 한다? 두 가지죠. 헌법 위반이 없거나 헌법 위반이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있어요. 중대한 위법.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재판관이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면 된다. 그러니까 위법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입니다. 기각. 그래서 이제 각하 또는 기각이 3명만 넣으면 이거는 이게 부결되는 거예요. 탄핵. 왜? 6명이 인용해야 탄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요즘 이게 법조계에서는 각하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 대통령 최종 진술, 거기에 뭐 하야나 임기단축처럼 이런 거래식의 이런 건 없고 결국 당당하게 윤석열답게 아마 최종 진술이 나올 거다. 이 말씀 하나. 왜? 이미 변호인단에서 거래는 없다. 그 다음에 임기단축 이런 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첫째 드리는 거고요.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평의 과정이 순조롭진 않을 거다. 오히려 저는 수사 재판 끝날 때까지 중단이 될 것이고 거의 걱정될 정도로 상당히 순탄하지 않을 거다. 이걸 제가 예측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 결론으로서는 지금은 이게 기각보다 오히려 각하를 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법조계에 상당히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어떻든 이 정도의 사안으로 뭐 체포가 뜨고 전부 게 공작이거든요. 이번에 홍장원의 메모부터 곽종건의 진술, 뭐 총체적으로 이게 부정, 메모, 그게 공작입니다. 공작.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뭐 끌어내려 했다 또는 이게 체포 이야기가 있어도 실제 실행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호수에 비친 달빛입니다. 그러면 이게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 뭐 경로에서 뭐 끌어내려 한들 그게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상황이 아니었고 실제 된 적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100번 양보해서 그래 너 말 다 맞다 치고 그러면 이게 중대하냐? 실제 체포된 사람 누구밖에 없다?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통령 혼자 체포된 거예요. 나머지 체포된 사람이 없어요. 따라서 이게 중대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대성이. 어떤 형태로도 탄핵에 인용돼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오히려 기각보다 각하시키는 게 법내에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 재판에 또 우리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내용은 다시 요약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